네, 이번 시간에는 86회 실무 시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6회 폴더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텍스트 실행하고요. 수험번호 이 두 개, 16개. 이름은 제 이름 쓰겠습니다. 본인 이름 쓰시고요. 설치 클릭하면 또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죠. 이렇게 86회가 나타났고요. 문제 유형 A형이고 감독관 번호 5373, A형 5373. 로그인 해당하면 엔터 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시험이 실행이 됩니다. 실무 파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첫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회사 등록에 클릭해 가지고 이제 다르게 입력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게 사업자 등록번호 1310490726 맞죠? 1310490726 동네 상사 맞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명 이숙련이고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 동래구 충렬대로 126번 길 5 온천동까지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종류 업태도 소매 업태가 다르네요. 오케이 이거 하나 수정해야 되고요. 종목 의약품 문구 아니죠. 의약품 오케이 이것도 수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로 가보겠습니다. 동래구고 개업 연월일 2011년 3월 7일 맞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게 관할 세무서가 나와 있진 않지만 이럴 때는 부산 동래구 세무서를 찾아야 됩니다. 금정이 아니라 동래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3개, 관할 세무서까지 3개 수정하면 됩니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도소매, 종목은 의약품,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는 동래 나오죠. 우리 책에 그 인쇄가 안 돼 있을지라도 주소를 보고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문제 2번입니다. 정기후 손익계산서 정기후 손익계산서 클릭해서 한번 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1억 맞고요. 상품 매출원가 8천만 원인데 9천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상품 매출원가를 수정해 줘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일단 클릭해서 상품 매출원가를 클릭해서 기초 기말 이런 거를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원가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뜨죠. 기초가 1,000만 원 맞고요. 단기 매입액이 9천만 원 맞고 기말 상품제고 2천만 원. 기말 상품제고액이 틀렸네요. 이럴 때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수정해야 된다는 거. 정기분 재무상태표로 가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해서 상품이니까 상품 금액 여기 상품 있죠. 이거를 클릭해서 수정해야 됩니다. 기말 상품 2천만 원이니까 기말 상품을 2천만 원 기말로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맞추고 나서 끄고 정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하고 상품 매출원가를 클릭해 봅니다. 2천만 원으로 수정이 되겠죠. 기말. 그렇죠?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 8천만 원, 매출원가 8천만 원으로 잘 맞춰져 있습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하나 수정한 거예요. 상품 매출원가 8천만 원으로 잘 수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 아까 우리 기초, 단기, 매입, 기말 이렇게 다 봤죠. 기말 상품 재고액은 수정했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급여 1,000만 원, 급여 1,500, 1,000만 원인데 1,500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수정해야 되고요. 복리후생비 400 맞고, 여비교통비 60만 원 맞고, 차량 유지비 10만 원 맞고, 소모품비 20만 원 맞고, 잡비 30만 원. 오케이, 다 맞네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 20만 원. 이자 수익 20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잘못 들어갔습니다. 수정해야 되고요. 유용자는 처분 손실 36만 원. 오케이, 맞습니다. 상품 매출원가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 하나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급여 그리고 이자 수익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급여 1,5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자 수익 1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단기순이익이 맞는지 464만 원 보겠습니다. 단기순이익 464만 원 맞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동네 상사의 정기분 받으람 계정과 지급함 계정의 기말자가 다음 같다. 정기분 거래처별 초기화를 수정한 내용이죠. 거래처별 초기화를 여기 있습니다. 클릭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게 광주상사 바드럼에서 바드럼이 여기 있네요. 광주상사가 140만원, 광주상사 140만원. 이거 틀렸네. 140만원으로 수정해 주고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거래처와 금액이 맞는지 한번 보시는 거고, 순서 상관없어요. 부산상사 130만원, 부산상사 130만원. 또 수정해 줘야 되겠네요. 130만원. 다음에 대구상사 110만원, 대구상사 110만원. 이건 맞습니다. 오케이. 맞죠? 광주 140만원, 부산 130만원, 대구 110만원.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에 지급범은, 여기 있네요. 지급범. 서울상사 500만원, 서울상사 500만원. 이것도 수정해줘야 되겠네요. 서울상사 500만원. 오케이. 그 다음에 인천상사 120만원, 120만원. 이것도 수정. 마지막으로 순천상사 210만원은 없습니다. 추가 입력이죠. F2 눌러서 순천. 금액은 210만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알았죠? 이번 신규 거래처인 찬별상사를 거래처 등록 메뉴 추가 등록하시죠. 오케이.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처 등록. 여기 있죠. 거래처 등록. 클릭해서 하나하나 사항을 입력하기만 하면 되죠. 찬별상사 코드 2220 여기 밑에 220 엔터하고 찬별상사 엔터하고 유형은 동시 맞네요. 동시 그대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 있습니다. 1502-12344 1502-12344 오케이. 대표자명 황찬별. 업태도 소매고요. 종목은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 역시 띄어쓰기가 안 돼 있죠? 괜찮습니다. 그 문제지에 있는 그대로를 쓰시기 바랍니다. 띄어쓰기 돼 있든 안 돼 있든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 시험지에 있는 그대로를 그냥 입력하시는 겁니다.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 그리고 가로에서 금강타워 콤마하고 대치동 오케이. 이렇게 입력하시고 오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요. 다 입력했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일반 전표 입력 문제네요.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열어서 날짜부터 입력하고 보죠. 7월 5일 1번 7월 5일 무한상사에 상품을 600만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라는 말이 나오니까 일단 계약금, 선급금, 선수금 이런 게 기억이 나셔야 될 텐데요. 보겠습니다. 계약금 판매금의 10%니까 판매금액 600만원, 그럼 60만원이죠. 10%, 6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거죠. 선수금입니다.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선수금에는 그렇죠. 무한상사 입력해줘야 되겠죠.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해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입금으로 저렇게 해도 됩니다. 입금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선수금. 그렇죠. 무한상사. 금액은 10% 60만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역시 두 줄로 해도,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해도 상관없고요. 7월 12일로 가겠습니다. 2번 문제 10일. 울산 중고나라에서 영업부 비품 에어컨을 110만원에 구입하고 다음과 같은 하나카드를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이 되고요. 그랬죠. 하나카드 적어줘야 되겠고요. 금액은 110만원. 오케이. 좋습니다. 바로 입력합니다. 차변의 비품 금액은 110만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미지급금인데 거래처가 어딘가요? 하나카드인가요? 아니면 울산 중고나라인가요? 하나카드죠. 카드 결제했으니까 하나카드.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3번 보겠습니다. 7월 25일 국제상사에서 상품 500만원을 매입했다. 상품 매입했으니까 차변의 상품이 될 것이고 대금은 7월 15일 계약금으로 지급한 500만원 차감. 계약금 선급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급금이 50만원. 그럼 차변에 있던 걸 대변으로 옮겨서 써줘야 되겠죠. 대변의 선급금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외상 매입금이죠.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 또한 상품 매입 시 운임 5만원은 당사가 부담하기로 하여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대변에 현금도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상품 500만원짜리, 이 500만원짜리는 500만원짜리가 아니라 운임 합판 505만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 상품 505만원입니다.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에 상품 금액은 505만원. 대변에는 선급금이 먼저 옵니다. 선급금. 그렇죠? 국제상사. 금액이 얼마였나요? 선급금이 50만원 있네요. 50만원. 이렇게 엔터 치고 넘어가도 50만원으로 수정해 주면 됩니다. 50만원. 또 대변에 외상매입금 251번이죠. 외상매입금. 똑같이 국제상사 1, 2로. 금액은 450만원이네. 500만원에서 50만원 빼니까 450만원. 또 대변에 현금 지급한 게 있죠. 운반비 현금. 화살표 키, 화살표 해가지고 5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4번 문제입니다. 8월 4일이네요. 관리부 직원의 격리실무책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관리부 직원이기 때문에 판관비일 거고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그리고 책이니까 도서인쇄비입니다. 차변에 도서인쇄비 88,000원 대변에는 현금이죠. 출금으로 간단하게 한 줄로 입력해도 상관없죠. 출금으로 해보겠습니다. 출금 도서인쇄비 800번대 금액은 88,000원.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두 줄로 차변에 도서인쇄비 대변에 현금 해도 괜찮죠. 5번 보겠습니다. 8월 5일이네요. 8월 5일 8월 5일 7월분 영업부 사원의 인터넷 요금 5만원과 수도 요금 3만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 합해서 8만원이죠. 대변에 8만원 한꺼번에 나가고 차변에는 인터넷 요금 통신비입니다. 그리고 수도 요금은 수도 광열비 이렇게 차변에 입력하면 되는 거죠. 그럼 차변에 일단 통신비 차변에 통신비 800번대 금액은 5만원 그리고 또 차변에 수도 요금 수도 광열비 수도 광열비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냥 수도라고 검색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 때 어떤 계정 과목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문제에 나오는 단어를 한번 입력해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 광열비 3만원 대변에는 보통 예금 103 합해서 8만원 오케이 넘어갑니다. 6번 9월 25일입니다. 9월 25일 영업부 건물 화재 보험료 2019년 9월 25일부터 2019년 10일 31일 기속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문제가 2019년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2019년으로 나오는 거예요. 올해가 2019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15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보니까 화재 보험료 15만원을 납부를 한 거예요. 납부했는데 이게 현금으로 납부했고 올해 계속분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게 문제 자체는 이런 그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이거를 기말 결산금과 관련된 게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십니다. 오해하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별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차변에 보험료 대변에 현금 해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오해하라고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걸 뿐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보험료 500번대 아니고 800번대죠. 보험료 800번대 821번 보험료하고 금액은 15만원 대변에 현금 납부했으니까 현금 대변에 현금 101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면 돼요. 역시 출금으로 간단하게 한 줄로 써도 괜찮겠죠. 10월 3일로 갑니다. 7번 10월 3일이죠. 10월 3일 매출처의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과일 100만원을 구매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매출처 거래처한테 주는 겁니다. 접대비죠. 차변에 접대비 100만원이고요. 대변에는 카드 결제, 미지급금, 거래처 신한카드 해줘야 되겠죠. 차변에 접대비. 매출처니까 판매와 관련된 판매관리비. 금액은 100만원. 대변에는 미지급금. 그렇죠. 신한카드 100만원. 오케이. 넘어갑니다. 옆에 엔터 한 번 더 눌러서 이렇게 대변 기록된다 해도 괜찮습니다. 수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그냥 넘어가기 싫다, 보기 싫다 그렇다면 F5 눌러서 삭제하면 됩니다. 뭐 별다른 거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10월 18일 강남 상사의 단기 대여금 10월 18일 열어놓고요. 10월 18일 강남 상사의 단기 대여금 800만원과 이자 30만 2천원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러면 보통예금이 차변에 보통예금 증가합니다. 얼마? 830만 2천원.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거래처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이자 수익 30만 2천원 써주면 되죠. 입력합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 103 금액이 830만 2천원 830만 2천원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 그랬죠. 강남 상사 금액은 800만원 대변에 이자 수익 화살표 30만 2천원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일반적 변명에 오류 수정하는 문제죠. 7월 30일 일단 열어보는 겁니다. 7월 30일 분기해 놓은 것만 보면 차량 취득세 차변에 10만원 세금과 원가를 처리했고 대변에는 현금 취득세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거 취득세는 현금 지급할 때 취득세 지급할 때 세금과 원가가 아니고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는 거죠. 문제 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지불한 취득세 10만 원을 세금과 원가로 처리하면 안 되고 이거는 차량이니까 차량 구입할 때 취득세니까 차량 운반구로 입력해야 되는 거죠. 세금과 원가가 아니고 차량 운반구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넘어갑니다.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 들어가 보죠. 보니까 현금을 20만 원 지급한 거고요. 대변에 현금, 차변에는 선급금, 행복상사에 뭔가 선급금을 지급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용은 회식비인데 한번 보죠. 행복상사에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처리했던 20만 원이 영업부 회식비로 지출한 영수증. 영업부 회식비. 우리 회사 직원들끼리 회식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선급금이 아니고 이건 그냥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그래서 복리후생비 811번입니다. 복리후생비 검색하면 판관비에서 811번. 행복상사 거래처도 없죠. 거래처 아니죠. 현금 지급했으니 거래처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우고요. 행복상사도 지우고 적용은 잘 돼 있네요. 영업부 회식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울 필요 없는데 지울 필요 없는데 지우고 싶으면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다음 거래처 결산정리사항을 입력. 오케이 결산정리니까 12월 31일 1번입니다. 결산일 현재 장부상 금액이 장부 현금 잔액이 실제 현금 잔액보다 3만 원 많다. 현금 잔액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써줘야 되겠죠. 현금이 증가한 거니까 차변에 현금 맞나요? 거꾸로인가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장부상 현금이 실제 현금보다 3만 원 더 많다. 거꾸로다. 이거 거꾸로인지 바로인지 이거 많이 헷갈리십니다. 실제 장부상 현금이 실제 현금보다 3만 원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3만 원이 적다는 거예요. 일부러 말을 꼬아놓은 겁니다. 3만 원이 더 적다. 실제 3만 원이 더 적으니까 현금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 써줘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라면 이럴 때는 현금 가보적을 써줄 텐데 기말 결산이기 때문에 이건 현금 가보적을 써주지 않고 돈이 나갔다 손해다 잡손실 차변에 잡손실 대변에 현금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잡손실 금액이 3만 원 대변에 현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고 역시 한 줄로 출금으로 입력해도 괜찮습니다. 2번 봅니다. 기말 합계잔액시산표의 가지급금 잔액은 거래처 보석상사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판명되다. 금액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합계잔액시산표를 클릭해서 들어가 봐야죠. 합계잔액시산 클릭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12월 말일자 확인해 봐야 돼요. 12월 엔터. 여기서 가지급금을 찾아야죠. 부채에 있습니다. 가지급금 부채 자산입니다. 가수금 부채고 가지급금은 자산입니다. 자산 여기 있죠. 가지급금 보니까 가지급금이 여기 자산 쪽에 있고 잔액이 차변에 있습니다. 71만 1,000원. 71만 1,000원. 이 가지급금 차변에 있으니까 이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나 이런 것들은 기말 결산 때 없애줘야 돼요. 차변에 있는 걸 없애주기 위해서는 대변에 써줘야죠. 그래서 일단 대변에 가지급금 71만 1,000원을 써주는 거고요. 가지급금 잔액은 거래처 보석상사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판명했다. 그럼 이자 비용이네요. 그러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 71만 1,000원, 대변에 가지급금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 비입력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12월 말일자로 차변에 이자 비용 금액은 71만 1,000원 대변에는 가지급금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대손충당금 기말 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름 잔액에 대해 1% 보충법 설정. 오케이. 간단하게 그냥 계산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만은 간단하게 그냥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가 열려 있으니까 이제 열린 김에 한번 확인을 해보죠. 외상 매출금 잔액은 6,856만 원. 이거의 1%입니다. 6,856만 원 곱하기 1% 빼기 뭘 빼주나요? 이거죠. 48만 5천 빼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받으름
바드럼도 3,880만원 곱하기 1% 빼기 대손중단금 31만 8천원 이 금액을 빼주는 거죠.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간편하게 그냥 기말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엔터하고 그래서 대손상각 클릭하면 되죠. 클릭해서 확인합니다. 외상매출금 잔액 6,856만원 곱하기 1% 돼 있죠. 1% 빼기 48만 5천원 중단금 잔액하면 20만 600원 정확하게 나옵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어떻게 두드려냐면 6,856만원 곱하기 0.01 빼기 48만 5천원 하면 오케이 20만 6천원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산기를 여러 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드럼 잔액 3,880만원 곱하기 1% 빼기 31만 8천원 이렇게 하면 7만원 정확하게 나와요. 금액이 맞으니까 다른 건 다 지워주고 결산 반영 클릭하면 대손상각의 외상매출금 20만 600원 바드럼 7만원 자동으로 입력되고요. 나갈 때는 반드시 전표 추가 클릭하고요. 예 하고 오케이. 4번 보겠습니다. 결산 현재 기말 상품 재고액은 920만원이다. 단 전표 입력에서 구분으로 결산차 결산 대변으로 입력할 것 12월 31일자로 기말 상품 재고액 계산해서 입력해도 되는데 역시 편하게 그냥 결산자료 입력 화면에서 기말 상품 여기 입력하면 되는 거죠. 920만원 엔터하고 역시 나갈 때는 반드시 전표 추가 또 눌러주는 거죠. 이 결산부가 존재합니다. 삭제하면 다시 줘야 하면 계속 하시겠죠. 이 말은 금방 우리가 대손중단금에서 한번 전표 추가를 눌렀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예 누르면 돼요. 예 하고 또 예 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로 이 문제는 끝나는 거고 혹시나 확인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일반 전표 입력에서 12월 31일자로 한 번 더 이렇게 조회해 보면 나옵니다. 대손상각비, 대손중단금 분계 나와 있고 상품 매출원가 이거 우리가 1억 4,312만 원을 계산을 하진 않았지만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눌렀기 때문에 이 금액이 자동으로 분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 됐고요. 조회하는 문제 7번만 남았습니다. 보죠. 2분기는 4, 5, 6이죠. 1분기는 1, 2, 3월, 2분기는 4, 5, 6월, 4, 5, 6, 2분기 중 판매비와 관리비가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차이는 얼마인가? 월계표를 조회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시간이 좀 걸려요.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계정 과목은 아니고 여러 계정 과목의 묶음이죠. 묶음이라서 판매비 관리비 안에는 뭐 잡비도 안에는 급여도 있고 뭐 복리후생비도 있고 접대비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그걸 다 합한 금액을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월계표를 찾는 게 좋은데요. 월계표에서 4월, 5월, 6월을 각각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4월에서 4월까지 4월 달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여기 980만 원이죠. 980만 원이고 4월 조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5월에서 5월까지 판매와 관리비가 784만 4천 원이죠. 그렇다면 아까 4월이 980만 원이었으니까 4월이 조금 더 많네. 그리고 또 6월 조회합니다. 6월에서 6월까지 6월은 440만 6월이 가장 적구나. 4월이 980만 원이었고 5월 700만 원대였고 6월이 지금 보시듯이 440만 원. 그러면 4월하고 6월을 차이를 내면 되겠죠. 자, 가장 많은 월이 4월이고 가장 적은 월이 6월이니까요.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가장 작은 월은 6월 440만 원, 가장 큰 월은 4월. 4월에서 4월까지 4월 980만 원. 그럼 계산은 빼보죠. 980만 원 빼기 440만 원 하면 540만 원이 나옵니다. 일단 1번 답은 540만 원으로 시험지에 적어 놓고요.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월의 외상매출금 입금액은 얼마인가? 외상매출금은 일종의 자산입니다. 자산인데 외상매출금이 입금되면 외상매출금이 줄어들죠. 그만큼 감소하죠. 입금이 돼버렸으니까 외상매출금이 없어지는 거죠. 조회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월이 나왔고 계정 과목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그 세부적인 월을 들어가니까 뭐 종계정원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계정 과목이 나오면 종계정원장이 편해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108번 하면 1월에 차변금액도 있고 대변금액도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죠. 입금되면 외상매출금이 감소한다. 그러면 자산의 감소는 대변 금액 3,100만
3,085만 원이네요. 3,085. 이게 감소액이 입금액, 입금되면 감소액이 되겠죠. 이 금액 3,085만 원 적어놓고 또 넘어갑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중 현금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이며 그 금액은 얼마인가? 그렇다면 현금 지출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현금 나왔고 5월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여기 종계정원장, 현금에 대한 종계정원장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 월별로 보여주죠. 종계정원장에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현금 101, 101 보면 월별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죠. 현금 지출이 가장 많은 달 봅시다. 현금 지출이니까 현금 지출, 자산이 나가는 겁니다. 현금도 자산이니까 자산이 나가면 대변이죠. 대변 금액을 찾으면 됩니다. 1월 7천만, 대변 금액 중 1월이 제일 크네요. 제일 큰 금액은 39만 7,890원. 그게 1월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달은 1월이고, 가장 많은 금액은 70397,890. 세부적인 숫자가 너무 많아서 발음이 잘 안 되죠. 이 금액이라는 거. 적어 놓고 이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해서 이론 문제 풀고 나서 바로 이렇게 클릭 해가지고 이런 답안은 입력을 해 주시고요. 금방 우리가 조회했던 거 입력하겠습니다. 1번 답은 540만 원이었습니다. 2번 답은 요상매 출입 입금액은 30850,000 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가장 많은 월은 1월이었고 금액은 70397,890. 숫자가 너무 복잡하네요. 어쨌든 복잡하더라도 우리는 숫자 하나라도 한 글자라도 실수하면 안 되죠. 오케이. 다 입력하고 닫기 확인. 답안 저장, USB 저장 클릭 확인. 이렇게 하고 USB를 빼서 제출하면 끝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